네, 두 번째 시간은요, 산업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인더스트리 클럽 사업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부터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뒤쪽에서 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요, 일단 미국의 전기차 충전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뭐 전기차 수요 둔화가 좀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충전 인프라 사업이 전기차의 다음 사업으로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전기차 충전 밸류체인 가운데 충전 사업자가 뭔지부터 좀 개념을 알려주세요. 예, 이제 사실 충전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밸류체인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기준으로는 주유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충전의 밸류체인도 보면은 충전기를 만드는 밸류체인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 앞에는 또 부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품을 만든다든가, 이제 충전기를 만든다든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이런 이제 제조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충전기 제조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사에 SK 시그넷이나 네. 잘 아시는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고요. 주유소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운영사는 크게 저희가 체인 주유소인 거죠.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충전 기자재 일체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플랫폼 공급 사업 모델. 이걸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주유소 모델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직영 주유소. 내가 땅도 사고 설치도 하고 해서 직접 운전자분들에게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 이걸 이제 소유 운영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운영사가 결국 주유소가 돈을 벌어야 앞에 기계도 사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사업이 밸류체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상장사 기준으로 보시면 차지 포인트, 그다음에 블링크 차징, 그다음에 EV고 이렇게 세 회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보니까 어제도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요? 예,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주식이 다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미국의 S&P 500은 사실 조금 올랐거든요. 네, 조금 올랐는데 충전 주식들은 적게는 한 25%에서 많게는 한 90%까지 네.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충전 사업자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충전 사업자 중심으로 보시면 차트 하나 넘겨주시면 사실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차지 포인트거든요. 충전 네. 사업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고, 근데 이 차지 포인트 보시면 주가가 지금 거의 80%까지 쭉쭉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옆에 블링크 차징이나 EV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한번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그나마 나은데 어쨌든 나와봐야 거기서 거기지. 둘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잡히고 있는데 진짜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모습이에요. 사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 건 하반기인 것 같은데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좋은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밀렸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경제 불확실성,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이거 벤처기업이잖아요. 엄밀히 그쵸, 얘기하면. 네. 그럼 벤처기업들은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안 좋은 암초가 이미 덮쳐왔는데 거기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니까 전기차 섹터 자체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재작년 대비해서 65%가 올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가 증가했다는 거죠. 네. 둔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이 둔화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판매가 둔화가 됐다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고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에 전기차 판매 둔화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개별 기업들별로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오나요? 이게 또 문제죠.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단위로 한번 볼게요. 차지 포인트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벤처기업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계획된 적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획된 적자를 감수를 하더라도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적자가 줄어들고 이익이 날 거다 하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인데 차지 포인트 보시면 매출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올해 3분기에는 매출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가이던스가 1억 5천만 달러였는데 1억 1천만 달러밖에 못 팔았어요. 거기다가 판매도 둔화가 됐는데 그로스 마진이죠. 마진율도 원래 20% 넘었던 게 지금 마이너스 18%까지 비용 컨트롤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았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두 기업 아까 조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트 하나만 넘겨주시면 다른 두 기업은 조금 낮습니다. 다른 두 기업은 그래도 블링크 차징과 EV고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비타도 보면 그 왼쪽에 블링크 차징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이 있어서 좀 안 좋았어요, 3Q에. 네. 그렇지만 이브이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꾸준히 약간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두 회사 전부 다 이비타가 뭐 한 1, 2년 지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아직은 뭐 성장할 여지들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보단요. 지금 실적보다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워낙 또 큰 기업인 테슬라가 충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 영향은 없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제 부진 포인트인데 네. 테슬라 같은 이제 이번에 자사의 이제 충전 표준이죠. 낙스라고 하는 테슬라 커넥터를 이제 공개를 했고 미국의 주요 사업자들이 다 이걸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왼쪽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급속 충전기, 미국 급속 충전기 설치량의 60%를 테슬라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야,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실제 테슬라는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물론 그로스 마진이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딱 저 테슬라의 서비스 앤 아더 부분이 충전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파트 판매라든가 워런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이 적자였다가 최근에 계속 이제 플러스로 이제 흑자로 탈바꿈을 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제 충전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전방산업인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전기차가 캐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나왔던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이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침체기를 좀 겪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캐즘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한데 이제 제안을 달고 말씀을 드리면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제 각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5%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추세를 갖느냐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항상 올라가진 않아요. 전반적인 추세가 우상향인 건 맞아요. 맞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 가격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가격을 시황에 맞춰서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용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걸 다이나믹 프라이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의 가격에 민감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이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수요의 진폭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조금 둔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향하는 기조가 꺾인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수요 진폭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진폭이 과거 대비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충전에서 저는 다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팔리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요즘 도로에 좀 운행되는 대수가 좀 어떤 편인 건가요? 판매 대수에 비해서? 아직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흔히들 말씀드리면 판매하는 건 이제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인데 도로에 돌아다니는 건 아직 100대 중에 한 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곧 변곡점이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것도 오늘 이제 이제 보고서를 내고 나온 것도 이제 조만간 변곡점이 오는데 변곡점이 내년 내후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사실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테슬라가 생긴 지 오래됐고요. 주요 충전 기업들도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미국에.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추이를 보시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사실 급속하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누적 대수도 그랬어요. 그래서 15년에서 22년 사이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미국에서 8.6배가 증가했는데 누적 대수는 7.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전기차가 20년 이후에 급속
급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2년에서 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7.8배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적 대수는 13.4배, 14배, 13배에서 14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비율도 보시면 지금은 이제 한 1% 정도지만 25년이 넘어가면 5%에서 10% 사이, 그 이후가 되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이후가 변곡점이다. 팔리는 대수에 집중하지 말고 이게 쌓이는 이제 아래 면적인 거죠. 판매 대수 그래프 아래 면적에 주목을 해서 25년 이후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PG 차 있잖아요. 네. LPG 차가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한 7% 정도?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네. 5% 이상, 10% 사이를 보는 것도 그 정도 느낌이 되면 LPG 차량의 비중 정도 된다는 거죠. 충전 사업 네.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변곡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충전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앞서서 저희가 서두에 좀 논의를 했지만 사업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예. 환경이 좀 좋지 못한데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이 변곡점이 왔을 때 테슬라 같이 좀 우량 기업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수요와 공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 손님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였어요. 차가 늘어나니까 손님이 많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지금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충전은 일단 집에서 먼저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집에 차고가 있고 네. 차고에서 일단 충전을 먼저 하고 그 모자라면 밖에 나가서 공용 충전해서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 위해서 충전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 충전을 하고 나오지만 충전 인프라가 보급될수록 이제 공용 충전 인프라가 보급이 될수록 이런 걱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외부에서 충전하는 비율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이거고 한마디로 이것도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차도 늘어나고 공용 충전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리고 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충전기 공급은. 충전기 인프라 까는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려고 사실 인프라를 열심히 깔았어요. 네. 전기차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열심히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 그래프가 전기차 증가 그래프고 금색이 충전기 증가 속도입니다. 왼쪽은 급속, 오른쪽은 완속. 그런데 21년 전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더 빨리 깔렸어요. 네. 충전 인프라 공급이 더 많으니까 돈을 못 법니다. 못 버는 상황이었는데 21년 이후에는 지금 충전 인프라 증설 속도가 전기차 증설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충전기 인프라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군요. 충전기 인프라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더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 그런 부분들로 지금 산업의 행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서 드렸던 질문이 테슬라가 좀 우위를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좀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사실 지금 시장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 분기 증설량을 봐도 다른 업체도 늘고 있지만 테슬라도 똑같이 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테슬라의 이 구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플러그가 다 똑같은 플러그로 통일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그럼 충전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커머더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성이 덜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유소 사업을 생각해 보면 위치가 중요하지 이게 S-오일이냐 GS-칼텍스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리테일 기업들이 전부 다 충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우위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드파티 충전 기업들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충전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시점이잖아요. 변곡점이 곧 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 전기차 충전 쪽에 투자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좀 투자를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충전기 기업 자체는 사실 전기차라는 큰 섹터에 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충전기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와야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 전기차 판매량과 좀 링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뭐 1분기, 2분기 주가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 좋은 실적 나와도 잠깐 주가 올랐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대세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또 유망 주식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인더스트리 클럽 신한투자증권의 황재곤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